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용변을 보는 순간에도 어이가 대변의 색깔과 굵기를 확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상이 발견되면 맛까지 봤다고 합니다. 놀랍죠? 하지만 정작 왕이 용변 후 무엇으로 뒤처리를 했는지는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닦았을까요? 아니면 종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의 화장실 문화와 그 이면에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고정 측간이라는 화장실이 있었지만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 상층은 매우라고 불리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도자기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왕이 사용하는 일부 매우는 오동나무의 장식을 더한 고급품이었죠. 왕과 왕비의 매우는 기본적으로 칠기와 자수 장식 등 격식을 갖췄는데 사용 주체에 따라 문양이나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사용할 때는 병풍으로 가려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했고요. 악취와 튀김을 줄이기 위해 매우 안에 재나 잘게 썬 여물을 넣어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유물 해설에서는 향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궁녀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부르면 즉시 매우를 가져다 드렸죠. 중궁전과 대비전에는 각각 전용 매우가 있었고 사용 후에는 상궁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왕실 가족이라도 성인이 되어 궁 밖으로 나가면 일반 측간을 설치했지만 대원군 같은 높은 지위의 종친들은 사저에서도 고급 매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자와 공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처소마다 전용 매우가 배치되어 있었고 담당 나인이나 궁녀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나 공주의 경우에는 유모나 보모 상궁이 용변을 돕고 뒤처리까지 전부 담당했고요. 어린 왕세자가 매우 사용을 두려워해서 상궁들이 달래야 했던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왕비의 친정 가족이 궁궐을 방문할 때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왕비의 부모처럼 높은 예우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견 공간에 임시 매우를 준비했지만 일반 친척들은 궁궐 내 관리용 측간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장시간 머무는 특별한 행사 때만 임시로 매우를 준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궁녀와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왕실과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각 전각 구역마다 측간이라고 불리는 고정된 화장실이 있었는데 주로 건물 뒤편이나 외진 곳에 위치했죠. 일반 민가와 달리 나무 판자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큰 항아리나 구덩이를 파서 분뇨를 모았고요. 승정원 일기를 보면 궁궐 측간 수리 기록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위생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낮에 출입하는 관리들은 각 관청에 설치된 측간을 이용했고 의정부나 육조 같은 주요 관청 건물에는 모두 측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급 궁녀들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야외 측간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왕의 매우는 고급 목재의 장식이 더해진 반면 궁녀들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계급 간 화장실 격차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궁궐의 용변과 분뇨 처리는 별도의 한 부서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궁궐 안에서 청소와 잠역을 맡은 하급 인력들이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하급 궁녀나 사령이라 불린 남자 하인들이 측간은 물론 요강이나 매우 같은 용변 도구를 치우는 일을 했고 이렇게 나온 분뇨는 궁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는 한양 도성의 분뇨 처리 체계에 따라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비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수사는 궁궐 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은 기관으로 이런 실무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생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증보문헌 비고를 보면 궁궐 측간에 재를 뿌려 냄새를 줄이고 여름철에는 석회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식초나 쑥을 태워서 소독까지 했습니다. 숙종이 장마철 측간 냄새에 불평하자
신하들이 향을 피우는 장치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왕의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어이들이 왕의 대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데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배변 횟수, 색깔, 굵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번 배변, 색깔은 황색, 굵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매일 보고가 올라갔던 거죠. 대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어이가 냄새를 맡아서 진단했다는 기록도 승정원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왕세자를 포함한 왕자와 공주들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이가 대변 상태를 확인했고 이 모든 게 의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발굴 조사에서 조선시대 궁궐터에 실제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창덕궁 낙선제 일대를 발굴할 때는 19세기 후반 화장실 유적이 나왔는데요. 석축으로 쌓은 구조물 안에 지름 60cm 정도 되는 큰 항아리를 묻어서 분뇨를 받도록 만든 형태였습니다. 주변에서 기와 조각과 목재 흔적이 발견되어 상부에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죠. 경복궁 동궁 권역에서는 더 놀라운 게 발견되었습니다. 150여 년 전 것으로 추정되며 하루 150여 명이 사용해도 충분한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갖춘 화장실 유적이었는데요. 단순히 항아리를 묻은 수준을 넘어서 물을 유입시켜 오물을 씻어내고 분리하는 수세식에 가까운 정화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유적에서는 기생충 알뿐만 아니라 오이 씨앗 같은 것들이 다량 발견되어 당시 궁궐 인원들의 식생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아미산 후원 지역에서는 궁녀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측간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형 항아리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항아리 사이에 칸막이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덕수궁 서거당 권역을 발굴할 때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 초 화장실 유구가 나왔습니다. 벽돌로 쌓은 구조물 내부에 도자기 관을 연결해서 분뇨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서양식 위생 개념이 도입된 흔적이죠. 전통 방식에서 근대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굴된 화장실 유적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건물에서 10m에서 20m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했고 대형 항아리나 석축 구조물로 분뇨를 저장했습니다. 배수를 위한 자갈층이나 모래층도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재나 석회 흔적이 발견되어 냄새 제거에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고고학자들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온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여러 겹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300년 전 배설물이 굳어서 화석처럼 남아있는 모습도 발견되었거든요.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출토된 토양을 분석해서 기생충난과 식물 씨앗을 확인했습니다. 회충, 편충 같은 기생충난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분뇨 화석에서 검출된 음식물 찌꺼기로 당시 식단을 추정하고 기생충 종류로 육식 빈도와 위생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DNA 분석으로 어떤 채소와 곡물을 먹었는지도 특정할 수 있었죠. 일부 항아리에서는 정체불명의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의 정체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기생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은 궁궐지나 승정원 일기 같은 문헌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하면서 조선시대 궁궐 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바로 배변 후 무엇으로 닦았느냐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현대적 의미의 화장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배변 뒤처리 재료는 신분과 공간, 경제력에 따라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으로 닦았다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1차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궁중발기 같은 주요 문헌에서 화장지나 뒤처리 방법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건 배변 재료가 아니라
시설과 관리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측 간의 위치나 이동, 악취 문제, 분뇨의 수거와 매립, 운반, 바닥을 돌로 포장해서 오염을 막으라는 지시 같은 것들이죠. 왕실과 도성에서 분뇨 관리가 중요한 행정 문제였다는 건 명확하지만 배변 후 무엇으로 닦았는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매화틀이나 매화 그릇에 악취와 튀김을 줄이기 위해 재나 여물을 넣었다는 설명은 유물 해설과 후대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배변 뒤처리용 천이나 종이, 기타 재료를 함께 비치했다는 1차 기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이 침묵 자체가 당시 기록 문화와 신체, 배설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배설 행위를 극도로 사적인 영역이자 불결한 것으로 간주해서 기록에 남기는 걸 꺼렸거든요.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신체 은폐성의 영향도 큰 겁니다. 그렇다면 왕실은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왕실 인물의 배변 뒤처리 재료를 직접 언급한 실록이나 의궤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종이는 고가의 기록 매체였고 소모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는 지소라는 종이 제작 관청에 대한 언급이 있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중 어떤 게 화장지 용도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 황실에서는 화장지용 종이를 따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종이 생산량이 적고 귀했기 때문에 종이로 뒤를 닦는 것 자체를 상당한 사치나 낭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수의 역사 연구자들은 무명이나 비단 같은 세탁 가능한 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매화틀 구조상 오물을 받는 재와 여물은 확실한데 닦는 도구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다만 왕실 의복 관리를 담당하던 침방이나 수방의 규모를 볼 때 세탁 가능한 천을 사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조선시대에 세초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록 편찬 후 초고를 물에 씻어서 재활용하는 과정인데요. 이건 종이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관청이나 왕실에서 나온 폐지가 은밀하게 혹은 하급 관리들에 의해 전용되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 기록상 비치품으로 명시된 바는 없거든요.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종이의 경제적 가치와 왕실 생활 구조를 고려한 학계의 통설적 추론일 뿐입니다. 왕실에서 종이를 사용했다고 단정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고 고급 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가장 엄밀한 겁니다. 양반층은 어땠을까요? 양반가 역시 종이는 가업의 기록물로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헌천을 잘라서 사용하고 세탁해서 재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면지 사용은 매우 드물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궁녀나 궁인, 중하급 관리의 개인적 배변 뒤처리 재료를 규정한 궁중내규나 법령, 일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전체의 위생 관행과 궁궐 환경을 고려하면 거친 돌멩이보다는 천조각이나 집, 새끼, 넓은 식물잎 같은 비교적 위생적이고 세탁하거나 폐기 가능한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궁궐 내 하급 인원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식물성 재료나 짚을 주로 사용했을 거고 도성 내 위생 수준을 고려할 때 수거 시스템 내에서 처리 가능한 재료였을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돌멩이, 새끼줄, 집 다발, 호박잎이나 넓은 잎 같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했다는 게 민속 연구와 생활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거든요. 농경 사회에서 짚은 가장 흔한 재료였고 사용 후 그대로 인분과 섞여서 거름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인분은 버려지는 오물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가 식량을 만들어내는 자원이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측간 막대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익산 왕궁리 같은 백제 유적이나 불교 사찰 유적에서 배변 후 오물을 긁어내는 용도의 나무 막대기가 발견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고대 사찰 유적 사례를 볼 때 조선시대 서민층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건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긁어내는 방식의 위생관념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 왕자, 공주의 배변 뒤처리 재료를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1차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 대신 고급 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종이의 희소성, 왕실 생활 구조, 세탁 가능한 재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한 학계의 합리적 추론일 뿐입니다. 궁녀나 궁인, 관리의 경우도 천이나 집, 식물성 재료 사용 가능성 정도까지가 현재 인정 가능한 설명 범위죠. 조선의 뒤처리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정교한 모델입니다. 자원순환형과 위생관리형이죠. 서민들은 짚을 사용해서 그대로 거름으로 만드는 순환 구조였고, 상층은 천을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위생관리형이었던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궁궐 측간이 무너져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측간에서 뱀이 나와서 궁녀들이 놀라 소동이 벌어진 사건도 전해집니다. 결국 조선시대 궁궐의 화장실과 용변 처리는 철저한 신분 구분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최고급 매우를 사용하며 어이의 철저한 건강 관리를 받았지만, 하급 궁녀들은 추운 겨울에도 야외 측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바로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현실이었던 거죠. 조선 궁궐의 분뇨 처리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위생시설이었고, 심지어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일본의 에도성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사적인 영역인 배변 뒤처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